반짝반짝 빛나는 책무님 1616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616일차. 네. 오늘 놓아버린 70페이지예요. 다섯 번째 줄, 위에서 다섯 번째 줄이요. 과거 해결에 효과가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새로운 맥락 만들기가 있다. 과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는 뜻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과거의 공경이나 트라우마 안에 선물이 숨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기법의 가치를 정신의학계에서 처음 알아본 사람은 빅토르 플랭클이다. 플랭클은 자신의 명적 죽음의 수용소에서 의미요법으로 명명한 접근법을 풀이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매워서 살잖아요. 과거에 지나갔던 거에 대한 후회, 지금 현재 과거에 대한 것을 후회하고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기쁨과 환희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예 차라리 과거를 맥락을 바꾸어 버리는 것. 그게 이제 선생님께서 2, 3분 만에 맥락이 바뀌시면서 이제 완전히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게 이제 호킨스 박사님의 신념을 보는 순간 그게 이제 싹 바뀌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를 우리도 계속 모르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듣는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제 계속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런 과거의 공경이나 트라우마 안에 선물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이다. 그 과거에는 후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잘못 해석을 해서 후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왜 그랬을까 원망하는 거죠. 계속 엄마를 원망하고 이제 계속 그러고 있는데 여기에 선물이 숨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 제 맥락을 하면 그 선물이 숨어 있잖아요. 버리지도 않았는데 버렸다고 착각을 하지를 않나. 혼자서 착각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물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 또 볼게요. 그는 임상 경험과 격리 개인 체험을 통해 감정과 트라우마를 새로운 의미로 에워싸면 그 발생 양상이 현저히 달라지면서 치유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플랭클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내면의 승리를 가져올 기회로 보고 나치 수용소의 경험에 대해 이렇게 적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 즉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자신만의 길을 택할 수 있는 자유다. 플랭클은 그때의 끔찍한 상황을 새로운 맥락에서 이해하는 재맥락화를 통해 인간 영혼의 심오한 의미를 발견했다. 인간 영혼의 심오한 의미를 발견을 한 거예요. 새로운 맥락, 끔찍한 상황을 새로운 맥락에서 재맥락화를 통하는 거죠. 아무리 비극적인 경험이라 해도 모든 인간 경험에는 교훈이 숨어 있다. 경험 속에서 숨은 선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치유가 일어난다. 앞에서 예로 든 실직자는 시간이 흐른 뒤 지난 일을 돌이켜보고는 이전 직장은 성장의 방해가 되었으며 그 안에서 판에 박힌 생활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일하면서 괴한까지 얻었던 그는 실직하기 전까지는 그것의 즐거운 면을 보았다. 일단 상황에서 벗어나자
그동안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으로 치렀던 대가가 보이기 시작했다. 실직한 뒤에 그는 새로운 능력과 재능을 찾아내는 일에 마음을 열었고, 나아가 더욱 유망한 직업을 새로 찾았다. 이렇듯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성장하고 확장하고 경험하고 발전할 기회다. 어떤 사건을 돌이켜보면 그 이면에 무의식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느낄 때가 있다. 우리는 무의식적인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돌이켜보면 무의식적인 목적이 다 있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렇지 하질 않는 거예요. 에고가. 중요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중요한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데 그것을 경험할 유일한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같은 사건이었음을 무의식이 알고 있는 것이다. 경험한 유일한 길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사건이 있음은 무의식에서는 알고 있고 이는 정신분석학자 칼 융이 제창한 이론의 일부다. 평생에 걸친 연구 끝에 융은 무의식 속에는 전체가 되고 완전해지고 큰 나를 깨닫고자 하는 선천적 충동이 있어서 무의식이 설사 의식적인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해도 충동을 실현할 방법과 수단을 고안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융에 의하면 무의식 속에는 우리가 지닌 어떤 측면이 존재하는데 이를 그림자라고 한다. 우리가 내면에 보지 못하고 있는 그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를 이제 자꾸 내 속에서 그 그림자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그래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죠. 무의식 속에서 내가 원하는 그 목적이 반드시 있다. 그 목적이 없고서는 에고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림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 개념을 억압한 것들의 일체로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 그림자는요,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를 않아 한다는 거죠. 제가 앞전에 그때 언제였죠? 선생님께서 몇 주 전에 2월 초였나요? 그때 이제 한번 토요일 날 서울에서 수업을 하실 때였었어요. 제가 이제 그날은 토요일 날 이제 대구에서 오는 데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이제 이어폰을 꽂고 차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림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또 깊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그림자에서 제가 그림자 하면서 늘 듣던 이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림자 하면서 어떤 그림자가 있지 하면서 설명하실 때 유심히 또 한번 내면을 이제 탐색을 하는 거죠. 내면을 탐색을 했더니 그때 이제 찾았던 게 그 유치원 때 불편하게 보이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정도가 이렇게 살짝살짝 불편해요. 많이 이제 놓아버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많이 좋아졌는데도 살짝살짝 불편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날 이렇게 보면서 그래 하면서 그 인형 뺏어가네 있잖아요. 인형을 뺏어갔네 하면서 이 인형을 어릴 때 지금 현재 불편한 건 이 사람들 문제가 아니라 내 과거에 불편했던 것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투사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부인도 문제가 아니고요. 남편도 문제가 아니고요. 어릴 때 내가 경험했던 것들, 과거에 후회했던 거를 또 후회하기 위해서 또 경험을 하고 그때 후회했으면 지금도 후회하는 거고 그때 억울했으면 지금도 억울하게 뭔가 복수하고 싶어 하는 그 미워하는 마음이 지금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있는 건 과거에서 느꼈던 걸 그대로 또 느끼는 거지 새롭게 느끼는 것이 전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게 또 그림자 속에 쑥 숨겨져 있었던 것들. 일찍 가서 정말 인형을 차지를 했는데 머리카락 있는 인형을 그쵸? 근데 그것을 그 저보다 한 살 많은 애가 딱 와서 내 거야 그러고 뺏어갔을 때 일찍 가서
진짜 일찍 갔단 말이야. 제일 먼저 일찍 가서 차지를 했는데 걔가 와서 다 뺏어가면서 빼앗겼을 때 진짜 저렇게 생긴 애는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저 뭔가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항상 빼앗기고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깔려 있었던 것들을, 아, 이게 또 이렇게 찾다가 계속 찾는 게 아니라 또 살짝 덮어두고 안 찾는 거예요. 이제 덮어두고 안 찾았던 것들을 이제 그때 또 이렇게 찾아서 놓아버리고 나서는 더 편안해지더라고요.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림자들이 또 숨어 있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들도 다 있다는 거에서 계속 찾아야 되고요. 그림자는 자신에 대한 생각과 감정, 개념을 억압한 것들의 일체로 생각과 감정의 개념을 억압한 것들, 그다 스스로 직면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들, 또 빼앗기고 싶은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거 말고도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이점은 위기 덕에, 그래서 두려움에서 내가 어, 또 뭐 여러 가지 빼앗길까 봐, 그다음에 또 버려질까 봐, 여러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점은 위기 덕에 종종 자신의 그림자를 익힌다는 것이다. 또 위기 덕에 우리보다 인간미 있고 폭넓은 사람이 되어 자신이 모든 인간과 공유하는 점을 깨닫는다. 그들의 죄라고 생각한 모든 것이 내 안에도 똑같이 있다. 따라서 이런 면을 의식적으로 자각해 인정하고 항복하면 더 이상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자각해서 인정하고 항복하라는 거죠. 아, 내가 빼앗길까봐, 이런 인상들한테는 또 빼앗길까봐라는 것이 있구나. 빼앗길 일도 없는데, 그냥 인정하고 항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아, 내가 그 전에 그 친구한테 또 빼앗았던 거 있었겠죠? 그러니까 6살 때, 7살에 학교 가고 6살 때 빼앗겼던 것을 또 경험했던 거고, 쌤쌤이 됐는데 그거를 모르고 붙들고서 제가 계속 이제 원망하고 있었다는 거. 또 빼앗길까봐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항상 늘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 항복하니까 무의식적으로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 일단 그림자를 인정하면 그림자는 힘을 잃는다. 나에게 숨어 있는 그림자를 인정하면 그 그림자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단지 내게 어떤 금지된 충동과 생각, 감정이 있음을 알아보기만 하면 된다. 그러고 나면 그런 것들을 그래서 뭐 하며 다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찾을 게 끊임없이 계속 있어요. 계속 많죠. 계속 많아요. 계속 찾아보셔야 돼요.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보다 인간미 있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 삶의 위기를 통과하게 되면 보다 인간미 있고 인정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자신과 타인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더 이상 타인이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에 빠질 이유가 없어진다. 타인을 비난하는 일에 빠질 일도 없어진다. 감정적 위기를 해결하면 보다 큰 지혜를 얻게 되며 그 지혜는 평생 이익이 된다. 삶을 겁내는 것은 감정을 겁내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다. 사건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기가 들어가지고 자꾸 낫는데 이제
물을 닦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낫긴 나는데 조금만 이제 흐르고 이제 싹 나아요. 네. 감기도 이름 짓지 말라 그랬는데, 그쵸? 네. 네. 이제, 이에 빠질 수가 없다. 그래서 감정적인 위기를 우리는, 그러니까 그 자신을 비난하는 일에 빠질 이유가 없다. 그래서, 어, 감정적인 위기를 해결하면 보다 큰 지혜를 얻게 된다. 그 사건보다 사건 안에 있는 감정을 보기 싫어하는데 그 감정을 해결하잖아요. 그 감정을 해결을 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 지혜는 평생 이익이 된다. 그 지혜는 평생 이익이 되고 삶을 겁내는 것은 감정을 겁내는 것이다. 감정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그 감정이고 사건에 대한 감정이고 감정을 정복하면 삶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든다. 자신감이 커져 기꺼이 더 큰 모험을 한다. 감정으로 인한 결과가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모두 주저함을 낳는 근원이어서 두려움을 정복하면 이전에 꺼렸던 인생 경험에 들어가는 길 전체가 뚫린다. 두려움은 모든 주저함을 낳는 근원이 두려움이다라는 거야. 두려움이 그 감정을 보기 싫어가지고 감정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죠. 또 실직 위기를 다루는데 성공한 사람은 다시는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는다. 그래서 다음 직장에서는 보다 창의적으로 일하며 일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한다. 마음 한구석에는 늘 실직의 두려움이 있었기에 과거에는 얼마나 심하게 몸을 사리고 걱정하고 조심스러워하는지 굽실대며 윗사람을 따르느라 얼마나 자존감이 상했는지 차차 보이기 시작한다. 삶의 위기가 주는 또 다른 이점은 자신에 대한 자각이 커지는 것이다. 위기 상황이 압도하는 가운데에서는 한눈 팔 새도 없이 자신이 상황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자신의 믿음과 목표, 가치관, 삶의 방향을 보아야만 한다. 위기는 죄책감을 되짚어보고 놓아버릴 기회다. 또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꿀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압도하는 가운데에서도 한눈 팔 새 없이 자신의 상황을 유심히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내 상황을 유심히 들여다보는 거죠. 자신의 믿음과 목표, 가치관, 삶의 방향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내 믿음이 뭐지? 목표가 뭐지?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뭐지? 사업을 하는데도 내 목표가 뭐지? 회사에서는 더 디테일한 부분들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냥 중간 직급 이상 이제 트립 가는 거, 석세스 트립, 성공 트립, 성공 여행만 가는 것만 알려줬더라면 지금은 부업자로서의 탄탄하게 500포인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첫 번째가 스타, 어플리에이트. 내가 부업자이면서 3명 이상의 탄탄하게 500포인트를 사용하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라 첫 번째 스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에이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스타 레프레젠터티브, 스타 BR이 되는 거죠. 그럼 요 스타 어플리에이트가 3명이 있고 나도 500을 했을 때 하는 거예요. 그 대리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탄탄하게 스타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스타. 이거를 하고 그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탄탄하게 하고 있나? 이들한테 이렇게 하려고 목표를 주고 있나? 내가 이들의 목표를 보고 있는지, 내가 보고 있으면서 그들에게도 주고 안내를 하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탄탄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내 목표가 그대로 있는지,
내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지? 그냥 삶에, 그냥 뭐, 의식 공부, 반짝방 듣는 것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듣는 거지? 어떤 목표를 갖고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듣는 거, 이걸 왜 듣는지, 그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목표와 가치관도 있어야 되고요. 어떤 목표. 근데 그 목표가 그냥 조금 좋아지면은 다 좋아진 건 줄 알고, 안 듣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좀 편안해지면 듣다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의식 공부는 편안해지면 듣다 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평생 듣는 거예요. 에너지는 의식 성장은 평생 듣는 거예요. 평생 듣는 거다라는. 그래서 평생 듣기 위해서 평생 듣는 거 가치관을 의식 성장하는 데 놓으면 평생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향을 되짚어 보는 거. 그래서 요번에 업을 지은 것도 요번에 놓을 수 있으면 놓고, 전에 지었던 거 요번에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하고, 삶의 가치와 방향을 보면 이거를 언제까지 들어야 되지? 언제까지 들어야 되고 몇 번을 들어야 될까? 그게 가치관, 저는 의식이 이 삶의 그냥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게 지금, 어, 완전히, 야, 누가 들어오셨는데, 이재명 부재다. 네. 공감하는 이름이 있어서, 공감하는 이름이 들어오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어, 삶의 목표 자체가 의식 성장이라는 거죠. 삶에 태어난 목표가 의식 성장이다라는 거를 공부를 의식 수업, 부하 의식 수업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의식 성장, 의식 지도 펴보면 진짜 200 이하에서 굉장히 많이 놀고 있잖아요. 근데 200 이상으로 뻥청 뛰어넘기 위해서 200 이상이 넘어서야지만 내가 행복해지는 거지 아니면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이 부하의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행복해지면 저절로 사업도 편안해진다라는 거죠. 사업도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래서 삶의 질이 이 의식이 성장을 하려 하니 계속 선생님이 해주실 때까지는 의식 공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찾고 놓아버려야 돼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믿음과 목표, 가치관,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은 되짚어 보아야 되고, 목표도 사업의 목표도 있고 삶의 목표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삶의 의식 수업에서의 목표는 적어도 540, 지금은 350을 가서 540을 가고 600까지 간다면 참 좋겠다. 600까지 가고 싶다. 그렇죠? 그렇게까지 삶에서의 목표가 있고 사업에서는 또 목표가 있죠. 뉴플레이를 가기 위해서는 한 명의 또 신규 대리점을 만들어야 되고 대리점을 만들어야 돼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죠. 뉴플레이를 가면서 대리점을 한 명을 만들어서 분가를 시켜서 움직이게 하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기 때문에 그 좋죠. 대리점을. 근데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뭔가 1박 2일로 행사를 해주신대요. 숙박권도 주고 공짜로 입장료도 주고 만찬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뭔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뭔가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 위기는 죄책감을 되짚어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삶의 목표와 가치관을 보다 보면은 죄책감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놓아버릴 기회가 있고 놓아버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놓는 것이 가장 좋죠. 놓아버리지 않으면 다음 생에도 가지고 간다. 들고 가잖아요. 그래서 또한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축복이죠. 마음가짐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 축복인 거예요. 6살 때 그 아이한테
인형을 뺏겨서 억울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제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다는 건, 지금 59에 6살 때 빼앗겼던 걸 43년 동안 들고 있었는데 다음 생에 이 친구한테 또 빼앗으러 가지 않을까요? 인형을 또 빼앗고 뺏기고 빼앗고 뺏기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또 놓고 그 말고도 모든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그 환상은 그냥 생각 안에서 그 환상이다, 어제 올려주신 글에서 있잖아요. 결국은 음, 과거를 보고 환상에 있는 건데 그게 바꿀 기회가 있다라는 거. 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바꿀 기회가 있는 거지, 공부를 하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다음에 의식 수업도 들으면은, 의식 수업을 들으면서 반짝방 들으면 훨씬 더 도움이 조금 되겠죠. 그래서 삶의 위기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극과 극에 마주친다. 극과 극에 마주친다. 아니, 효진 씨도 또 안 들어오길래 요새 조금 듣다가 편안해졌나, 왜 안 들어오나 그랬는데 들어왔어요. 대구 신내 박효진. 돈 열심히 모으고 있나요? 수업료? 네, 수업료 열심히 모아서 네, 들으세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쵸? 네. 그 사람을 증오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이런 경험에서 교훈을 얻어서 성장할 것인가, 붕괴하고 억울해할 것인가,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의 결정을 둔감아 줄 것인가, 화내며 따지고 들 것인가, 미래에 비슷한 상황이 닥치면 더욱 겁내며 물러설 것인가, 이런 위기를 완전히 초월하고 정복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좌절을 선택할 것인가, 이번 경험을 나눔을 배우는 기회로 삼을 것인가, 겁내고 억울해하는 겉모습 속으로 움츠러들 것인가, 남편을 미워할 것이냐, 남편을 증오할 것이냐, 용서할 것이냐, 그쵸? 이 경험을 통해서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이걸 통해서 내가 의식 성장을 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계속 붕괴하고 남편한테 억울해할 것이냐, 아버지한테 억울해할 것이고 엄마한테 억울해할 것이냐,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의 결정을 눈 감아줄 것인가, 화내고 따지고 들 것인지, 계속 억을 또 만들고 억을 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구체적으로 찾아서 진짜 완전히 위기를 완전히 초월해서 정복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좌절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도 참 신기하죠. 저희 효진 씨 같은 경우에도 제 1대, 2대, 2대, 3대, 4대, 4대 파트너의 5번째 연결돼가지고 만난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친구가, 효진 씨가. 근데 저쪽에 앉아있는데 누가 아무도 안 챙겨주는데 제가 가서 말을 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뭐 공부가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길래 제가 좀 상담 좀 해주고 이 수업을 좀 들어보라고 이제 건의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딱 그래도 돈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모아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저한테 돈을 맡겼죠. 그래가지고 수업료가 딱 되면서 듣게 했어요. 수업을. 근데 그때는 6주 코스였는데 5번 듣고 한 번은 안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감정도 보기 싫어서 도망갔지 뭐. 그랬더니 또 그때 들었던 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또 본인이 아주 교만해져가지고 왔었어요. 본인도 아니더라고. 근데 또 힘들어진 거예요. 다시 찾아왔어요. 바짝반부터 듣고 교육비를 지금 열심히 이제 지금 만들고 있을 거예요. 교육비가 딱 되는 순간 이제 들어와서 들을 건데, 그렇게 또 연결이 되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거라고 이거. 엄마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는데 그걸 거기 안에 선물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선물이 있다. 이거 해결하면 엄청 좋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부모님도 열심히 네, 열심히 이제 부모님도 들으실 거라는 건 뻔히 알고 들으시면 되고 그렇죠. 보름님은 멀리서부터 들어요. LA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몰라요. 엄청 열심히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LA에서도 듣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열심히 들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수업 듣는 게 더 중요해요. 빤짝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수업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열심히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토요일 날 또 수업 들으려고 또 서울을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학생 등록 기간이에요. 치유사 학생 등록 기간. 치유사 되면은 내 마음의 치유가 저절로는 아니죠. 공부를 하니까. 치유가 되면서 누군가에게 치유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되기 때문에 1년에 2명 초대하고 치유하는, 내 스스로가 치유되는 치유사 과정, 학생 과정 등록 기간이라서요. 많이들 등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도 6시에 저는 뵙고요. 5월 31일, 6월 1일 날은 시크릿이 있는 날입니다. 네. 문서가 해제시켜 주시고요. 네, 오늘 수업도 많이 들으세요. 네, 인사하고 마칠게요.